네, 반갑습니다. 자, 자랑스러운 K바이오, K방역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최근에는 또 어린이 궤질 관련해서 조화제약이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명문제약과 조화제약은 제가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아스피린 관련된 종목으로서 어린이 궤질 관련주 이렇게 조화제약, 명문제약 또 고려제약까지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제가 이제 3월 말에 포스팅을 하고 또 주말에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또 좋은 자료를 좀 삼정 회계법인에서 좀 나온 좋은 자료를 찾아서 업데이트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또 가지고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이렇게 해서 좀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을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제 관심 종목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뭐 그런 종목들인데요. 일단은 요거를 가지고 우선 K 방역 관련해서 어린이 궤질은 자 지금 종화제약을 보고 계신데 명문제약을 제가 이제 요때 언급을 처음으로 드리고 나서 다음날 이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로 좀 엮였었죠. 유산 치료제. 라는 어떤 소식에 급등을 했고, 저도 뭐 이때 매매를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올려드린 영상으로, 이제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카운터텍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또 시세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장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16%까지 물론 이제 조화제약 따라서 가는 모습이었지만 자, 어쨌든 차트 흐름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댓글인가요? 아마 이 종목은 한 6,000원 라인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욕심을 내볼 만하다.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끌어올릴게요. 요 앞전에 좀, 요 종가, 기준으로 해서, 현재 요 정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움직여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시간에 2.81% 상승 마감을 했고요. 조화 제약 같은 경우는 아마 단일가 지정 공시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3거래일 동안 뭐 더 급등을 하면 연장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3거래일 동안 단일가 30분 단위로 체결이 되는 단일가 지정돼서 거래가 되고요. 조화제약 당연히 움직임에 영향을 받겠지만 어쨌든 명문제약과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3.19%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자, 명문제약이 2.81% 상승 마감을 했는데 고려제약보다는 저는 명문제약이 더 기술적으로는 앞에 모습도 좋고 해서 당장 월요일부터 또 시세를 줄지 뭐 그건 알 수가 없지만요. 일단은 요 정도 범위, 그죠? 최소한 요 정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트레이딩 후보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세를 살짝 주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요 라인을 벗어나지 않으면 네, 얼마든지 시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명문제약, 고려제약, 조화제약, 그리고 이제 원익홀딩스라는 종목도 최근에 좀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횡보를 하고 급등하고 지지받고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모습이지만, 자, 어쨌든 원익홀딩스까지 해서 어린이 궤질, 이런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내주 이제 감시체계를 가동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모멘텀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 궤질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빠르게 하고요. 자, 그리고 나파모스타트 관련된 종목도 제가 이제 명문제약은 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고 제일약품도 한 차례 정도는 물론 이제 요 앞전에서도 뭐 이제는 좀 반응을 주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내려가면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일약품. 하지만 이제 이 명문제약이라든지 네, 뭐 뉴질랩도 그렇고요. 고려제약, 이 조화제약의 영향을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약품 같은 경우도 오후 핫타임 때인가요? 오후 핫타임? 네, 오후 핫타임 때 굉장히 이렇게 좀 시세를 주고 나서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요 종목도 최근에 이제 지지를 받은 요 라인을 좀 지키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뭐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라인 범위 벗어나기 전까지 제일약품 그리고 뉴지랩 같은 경우도 역시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뉴지랩도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모습을 지금 만들고 있죠.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요. 저는 이제 요때 한번 짚어드렸던 종목이고요. JW 중의 제약 같은 경우도 네, 요 종목은 35,000원, 네, 35,000원 라인을 좀 돌파를 한다거나, 뭐, 안착해서 마감을 한다면, 네, 좋은 흐름 또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라파모스타트 관련된 종목까지 한번 짚어드렸고, 나머지, 일단 여기 위에 있는 건 다 좀 볼게요. AB 프로 바이오. AB 프로 바이오도 최근에 이제 뭐, 매매 영상도 좀 올려드렸었고, 이제 모더나 관련해서 지금 모더나 주가는 별로 좋진 않지만 AB 프로 바이오의 차트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 기준으로. 제가 그래서 그냥 한 최근에 나왔던 상한가, 첫 상한가 자리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트레이딩 해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카운터덱 관점에서는 한 차례 정도 뭐, 네, 살짝 조정을 뭐 양봉이든 짧은 양봉이든 음봉이든 조정이 나오더라도 네, 요 라인 벗어나지 않으면 네, 언제든지 또 공략 후보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AB 프로 바이오. 자, 그리고 제넨바이오도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5월 중 이제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왔는지 저도 이걸 확인 못 했는데요. 뭐 알고 뭐 나왔다, 신청 자료를 시각처에 제출을 했다 라고 한다면 뭐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아무튼 지금 제넨바이오가 최근 지난주에 뭐 상당히 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라인이죠. 그래서 뭐 월요일 당장 이렇게 또 시세를 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넨바이오와 또 특이한 종목 바이넥스를 제가 이제 요 구간에서부터 요 캔들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요때도 반짝을 했어요. 반짝한 날 아마 저도 공략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이제 요 정도 라인을 좀 뛰어 오르면 요 위에서만 저는 거래를 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간에 13,000원입니다. 13,000원. 그래서 시가 갭 상승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들을 좀 타고 올라가면 그 속에서 또 공략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바이넥스, 제넨바이오, 뭐 추가적으로 제넥신 이렇게 3인방이죠.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뭐, 솔렌토 테라퓨틱스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은, 차 바이오텍은 여전히 CMG 제약과 함께, CMG 제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세를 주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이제 기술적으로 중요한 요 정도 라인을 돌파하는 캔들 나오고 나서 현재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 왔죠. 그래서 한두 차례 정도는 요즘 다져가는 모습이 나오면 또 이런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CMG 제약. 그리고 유한양행은 이제 갭만 띄우고 쭉 밀려서 제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또 따로 영상도 올려드렸었고 하지만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제 요 앞에 있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관련해서 또 모멘텀이 있죠. 유한양행도. 아마, 네, 그죠? 유한양행.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거는, 좀 아쉬운 모습이지만, 어쨌든 생명선을 지키고 있죠. 생명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뭐 저는 계속 좀 체크는 하고 있다.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K 방역, 뭐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관련해서 일단 딱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파미셀 같은 경우도 제가 요거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렘데시비르가 이제 임상 3상 5월에 결과 예정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국내 사용 여부가 25일께 판가름 난다. 내일이에요, 내일. 그죠? 25일이면 내일입니다. 해서 파미셀이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좋은 모습을 보였고 저도 공략을 했거든요. 파미셀은.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어쨌든 의미가 있는 생명선, 그죠? 요 구간. 그래서 파미셀이 시간에서도 뭐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1.53% 상승 마감을 했는데 아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이 파미셀이 움직임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일단 또 긍정적인 기사들도 있어요. 뭐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렘데시비르만으로 이제 사망률을 낮추지 못한다 라는 부분도 있고 자, 산소 치료가 수반돼야 된다. 회복 기간에는 근데 또 단축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과 산소치료 관련해서는 제가 또 한 종목 말씀드릴게요. 뭐, 알고 계신 분들은 딱, 지금 떠오르는 종목 있죠? 자, 국내 렘데시비르 임상 책임자가 이 표준치료제 기대가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내 의료진이 처음으로 제시한 의견이다. 임상시험에 직접 참여한.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긍정적인, 좀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그거는 확신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월요일부터 해서, 월요일, 파미셀, 월요일장도 한번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파미셀은 이러한 부분, 또 EU에서는 조건부 판매 승인을 검토 중에 있고요. 미국은 뭐 이미 긴급 승인을 해서 하고 있고, 자, 아무튼 25일, 내일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자, 추가적으로 ST팜, 네, ST팜도 뭐 제가 요때부터 좀 말씀을 드려서 생명선 타고 요 캔들에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요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기대를 했어요. 요 종목은 탄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 라인을 좀 벗어났으면 안 됐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지금 다소 아쉬운 모습이지만 어쨌든 네, 파미셀이 가장 뭐 어쨌든 강한 모습이고 파미셀이 강하다. 뭐 ST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이 부분 체크를 하시고 그 밖에 뭐 신풍제약은 나중에 뭐 네, 피라맥스인가요? 예,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것도 그냥 바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가이CS라는 종목이 그 인공호흡기 관련된 종목으로서 엄청난 급등을 앞전에 했습니다. 앞전에 급등을 하고 지금도 차트가 시세를 주고 나서 뭐 급락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주봉을 보더라도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지금 요 구간에서 앞전에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 메가이CS도 한 차례 또 점프를 뛸 수도 있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메가이CS도 좀 관심 있게 체크를 저는 하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네, 일단 저는 요 구간을 좀 뛰어넘는 시세가 나오면 그 흐름 속에서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메가이CS 같은 경우는 이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 있죠. CU 메디칼 그리고 뭐 파버나인 만약에 이제 메가이CS가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같이 체크해 볼 만한 종목들이고요. 자, 이어서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여기 있는 거는 좀 체크를 다 한 것 같고요. 진단키트보다도 일단 네, 요거를 보고 요거를 가지고 볼게요. 자, 칼레트나 부강약품도 자, 부강약품도 앞전에부터 말씀을 드리진 않았고 상한가 이후에 요런 자리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급소, 뭐 카운터텍 관점에서 뭐 생명선 벗어나지 않고 계속 시대를 주다가 최근에 이제 생명선을 벗어났고 다시 이렇게 또 안착을 해서 그래도 지금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요때는 이제 이 모더나 아마 이 모더나 역량으로 이 향후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백신, 치료제가 개발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진단키트라든지, 뭐, 국내 치료제 다른 관련된 종목들은, 모르겠어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지금 생명선 부근에서 또 탄력적으로 바로 이어나가진 못한 모습이지만, 자, 어쨌든 지금 생명선을 살짝 걸치고 있는데, 이 위의 흐름 속에서는 계속 좀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라인. 앞전에 저항을 받았고, 그죠? 요 라인. 지금 딱 요 정도 종가 라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강약품은. 자, 2020년 8월, 9월, 뭐, 결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빠르게 살펴보고요. 클로르킨 관련해서는, 뭐 이것도 얼마 전에 나온 기사예요. 뭐 트럼프가 이제 뭐 그죠 극찬을 하다가 이제 끊겠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사용을 확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데 일단은 뭐 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좀 생명선을 지키고 있는 요거는 살짝 아래에 있습니다. 21선 생명선을 지키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만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 클로로킨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뭐 임상 이상 승인 식약처인가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2021년까지 6월까지 뭐 대상으로 임상 이상 진행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최근에 나오지 않았나요? 최근에 나오면서 이날 급등을 했었죠. 신풍제약이.
신풍제약이 임상, 네, 여기 승인 받은 날 갭을 띄우고, 이것도 좀 아쉽죠. 근데 갭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갭을 띄우고 밀리고 지금 현재 생명선이 위치한 모습인데, 이 종목도 역시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생명선 말 그대로 지킬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래서 요 밟고 좀 상방으로 틀면, 네, 요 흐름을 좀 이어나가면 계속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비간 관련해서도 이 2020년 6월 결과 예정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DRGEM 같은 경우는 뭐, 아비간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거 X선 촬영장치 관련해서 제가 뭐, 뷰웍스, 레이언스, 뭐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인 종목이 바로 DRGEM이죠. 그래서 아마 카운터텍 관점에서 이런 자리에서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이 종목이 탄력적으로 가기 위해선 역시 2만원 라인을 이제 타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점점 생명선도 올라오겠지만 생명선 부딪히는 자리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유니온제약과 원풍물산, 한국 유니온제약은 역시 2만원, 네, 2만원 정도 라인을 돌파를 하면, 네,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원풍물산 같은 경우는 역시, 네, 상단, 네, 지금은 좀 힘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조금, 이런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뭐 앞쪽에까지, 이런 구간을 탈피하고 나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알베스코 관련해서도 요거는 이제 8월 말 9월 초기 결과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최근에도 굉장히 핫한 SK케미칼 SK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 판매권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이 뭐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천식 치료제예요. 천식 치료제인데 유나이티드 제약이 국내 자체 기술로 천식 뭐 이런 흡입기를 개발한 바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도 탄력적으로 좀 갈 수 있는 자리여서 저는 좀 매매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역시 지금 생명선을 다 있는 종목인데 갈 종목이라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와줘야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자, 그리고 이제 슈펙트 관련해서 뭐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부강약품과 항상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항상 같이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역시 네, 뭐 이것도 지금 흐름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빠지면 볼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이제 요 저점 라인을 깬다. 그러면은 좀 네, 별로 좋지 않겠죠. 대웅제약, 뭐 대웅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메디톡스 관련해서 이제 국제 뭐 아무튼 좀 체크를 해 볼 만한 것들이 꽤 있는데 이게 아마 언제지? 메디톡스는 6월 4일 그 또 청문회를 한다라고 밝혔고 6월 5일일 겁니다 아마. 6월 5일 날 대웅 뭐 메디톡스 해가지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웅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아무튼 슈펙트는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자, 마크로젠, SV 인베스트먼트 요 종목을 제가 정말 기술적으로 중요한 구간마다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특히 이제 뭐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요 자리, 레드불 뭐 급소, 맥점, 카운터텍 관점에서 지금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 자리도 제가 2,500원 라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무튼 지금은 시세를 주고 나서 요런 자리에서도 사실 아쉽죠. 갈 수 있었던 자리인데 벗어났어요. 그죠? 요 종목이 갈 수 있었던 모습을 취하고 나서 요 캔들부터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 아쉬운 모습이지만 요 앞전에 좀 요 뭐 전저점을 깨진 않았기 때문에 SV 인베스트먼트도 어쨌든 뭐 체크를 해보시고 넵튠 같은 경우는 사실 요 종목도 최근에 계속 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뭐 정보 수집 실전편 관련해서 좀 넵튠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또 그죠 어떤 기사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요 앞쪽에 역시 요 구간을 탈피를 하고 아마 금요일 날은 이 크래프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크래프톤이 또 IPO 관련해서 좀 나왔습니다. 넵튠도 뭐 이 굳이 치료제 백신을 그 외에도 이러한 모멘텀이 있더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민메드, 나파모스타트는 제가 다 짚어드렸고, 아까 안 봤던 종목이, 일단은 SK케미칼, SK그룹
그룹주 볼게요. SK 그룹주라기보다는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SK 바이오랜드가 시간에서 3.4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은 뭐 굉장히 끼를 계속해서 부리고 있고, SK 바이오팜 관련해서 제가 요때 언급을 드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어디까지 갈지 역시 모릅니다. 그래서 카운터덱 관점에서는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저는 SK 바이오랜드 집중을 해볼 생각이고,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던 SK 정말 본주도 네, 일단은 뭐 약간 요 정도까지도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SK도 참 좋다. SK 우선주, 그리고 SK 케미칼과 SK 케미칼 우선주가 있는데, 저는 본주가 더 좋아 보여요. SK도 그렇고, SK 케미칼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그래서 요 종목의 중요한 라인이 일단 한 9만원 정도? 네, 9만원? 네, 벗어나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 종목이라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벗어나지 않고, 벗어나더라도 요 정도까지, 그리고 나서 시세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또 안 본 게 하나금융 11호 스펙 같은 경우도 요 종목은 3,500원을 뛰어넘는 뭐 종가상 안착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은 네, 흐름 또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금융 11호 스펙, 엔지캠 생명과학도 굳이 이 나파모스타트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볼 게 밑에도 아마 엔지캠도 있을 텐데, 엔지캠이 네, 두 개가 있죠. 네, 그 외에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 자, 최근에도 여러 가지 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엔지캠 보시면은 그죠? 뭐 개발 프로젝트 신청을 했다. 또 21일에는 프리 사전 미팅을 신청을 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을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승인이 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뭐 또 이러면 또 출렁이겠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엔지캠 생명과학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역시 이때 갭을 띄우고 밀렸는데 어떻게든 지금 생명선을 또 지켰잖아요. 그래서 요 종목은 탄력적으로 가기 위한 딱 자리가 한 번 더 밀리기보다는 바로 월요일부터 좀 요 벗어나지 않고 움직여주는 게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악템나 관련해서는 뭐 이것도 이제 나파모스타트 중에 제약. 자, 그리고 줄기세포는 넘어갈게요. 안트로젠, 최근에 이제 제가 요때 매매를 해서 저는 다 수익 실현을 했는데, 금요일장도 마감 상황을 보고 이 종목 아직 끝나진 않았구나, 이렇게 좀 봤었거든요. 저는 안트로젠도 계속 볼 수 있는 모습이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사이토카인도 넘어가고요.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는 녹십자, 대표적인 종목이 딱 녹십자인데, 녹십자 그룹주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녹십자 MS고, 최근에 제가 좀 주말에 편집을 해서 올려드려야겠다 했는데 도저히 편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시간을 따로 내기가, 지금 포스팅 작업하고 이것도 올려드리고 내일 관심있게 볼만한 종목들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고 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더 여유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녹십자 MS가 어쨌든 상당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장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녹십자 레셀 공략했다가 나머지는 다 정리를 했어요.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때 다행히 수익 실현을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자, 역시 갭 하락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녹십자 레셀, 녹십자 MS, 녹십자 홀딩스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러이러한데, 최근에 또 녹십자 웰빙도 있고요. 녹십자 웰빙도 요 라인을 지키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지키면서 움직여줘야 돼요. 아무튼 녹십자 MS를 중심으로 해서 이 혈장 치료 관련된 부분 7월 중 시작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역시 뭐 이런 흐름이 깨지기 전까지는 녹십자 웰빙, 녹십자 MS 체크해 보시고, 최근에 제가 집중했던 것이 이 기사 때문이었죠. 옥타마파의 면역 글로불린 해서 네,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에 또 부각이 돼서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나머지 이 중에서 뭐 그나마 지금 뭐 보이는 게
레몬 이제 톱텍이 최근에도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S맥도 지금 생명선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뭐,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S맥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또, 뭐, 미중무역 관련해서도 최근에 또 기사가 또 나오고 있고요. 네, 나머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구충제도 소렌토 아까 살펴봤고요. 넘어가고요.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도 일단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제가 또 매매도 하고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셀트리온 제약인데 제약 같은 경우에 요때부터 본격적으로 또 상방으로 계속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 저는 뭐 요 정도 라인을 좀 깨기 전까지 최근에 또 그죠? 요 앞전에 요 고점 라인 벗어나기 전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나마 또 탄력적인 모습인데 이제 요 부딪히고 밀려난 모습입니다. 해서 셀트리온 제약만 최근에는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쨌든 국내 뭐 속도 가장 빠르다 뭐 이러한 부분 해서 지금 여전히 생명선은 살아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벗어나기 전까지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 넘어갈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정말 계속해서 생명선 살리고 있고 젠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짚어드렸는데 좀처럼 움직이지는 않지만 요 종목은 확실하게 움직이기 위해선 역시 요 구간을 상단을 돌파해줘야 돼요. 그죠? 요 라인을 자, 젠백스 물론 이러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뭐 짚어드리겠지만 네. 자, 코미팜은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자리에서 생명선을 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보고 있고요. 나머지 뭐 조화제약, 명문제약, 어린이 괴질 말씀드렸고 엔지캠 말씀드렸고 네, 나머지 넘어갈게요. 그리고 모더나 아무튼 자료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제가 지금 언급드리지 못한 부분도 여러분들 관심 뭐 있는 종목 한번 여기서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종목을 제가 또 놓쳤는데 이 옥스퍼드 관련해서 제가 정말로 많이 말씀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진 매트릭스. 이 종목을 앞전에 요 자리에서 그죠? 언급드리고 시세주고 최근에는 요 구간에서 언급드리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진단키트 역시 가장 앞쪽에 위치해 있는데 최근에 아무튼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조금 일단은 요 구간에서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치고 나갈 만한 모멘텀이 있다. 이전부터 좀 말씀드렸었죠. 옥스퍼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5월부터 2상, 3상 동시 진행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9월 대량 생산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진 매트릭스가 지금, 이렇게 최초 개발한 백시텍에 지분 투자를 해서 우선주, 뭐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진단키트 뿐만 아니라 진 매트릭스, 뭐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자리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노비오 관련해서도 정말 잘 나갔었던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역시 생명선 벗어나고 나서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물론, 다시 또 움직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노비오 관련해서는 6월 말 결과 나온다라고 하니까 관련된 종목이 진원생명과학, DI 동일, 최근에 좀 차트가 DI 동일과 유바이 로직스, 그러니까 오히려 물론 이노비오 관련해서 급등을 하면 진원생명과학이 대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만 제 기준을 알고 계신 분들은 DI 동일도 최근에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뭐 이렇게 뭐 다른 개별 모멘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DI 동일도 차트가 관심 있게 좀 볼만합니다. 유바이 로직스도 마찬가지예요. 유바이 로직스도 뭐 저는 DI 동일이 더 기술적으로는 좀 더 깔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바이 로직스, DI 동일, 진원생명과 이렇게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 엑세스 바이오 뭐 그리고 나머지 지노믹트리라든지 지금 생명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타면 제가 다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관심 있게 좀 아무튼 다른 종목들도 보시되 생명선 좀 위에 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을 빠르게 좀 살펴봤는데 이 진단키트 관련해서 나머지 종목들 빠르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넥스트비티 같은 경우도 제가 아마 요 정거래일인가요? 또 다른 영상으로 요 라인 한번 분할로 진입을 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넥스트비티가 장중에 또 정저까지 다녀왔었죠. 그래서 지금 요 종목은 여기서 빠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 지금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최근에 지지를 받은 자리는 지켜야겠고, 탄력적으로 가기 위한 자리가 요 자리를 뛰어넘어야 돼요. 2,400원 구간. 그래서 넥스트비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시젠 그리고 랩지노믹스 뭐 수젠텍 이 정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넥스트비티와 수젠텍 그리고 뭐 EDGC 같은 경우는 또 이러한 기사가 있던데, 기술적으로 네 물론 이런 자리에서도 이런 모멘텀을 만나서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월요일장도 한번 EDGC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뭐 K방역이라고 K방역까지 뭐 아무튼 마스크도 동양 요 종목도 참 최근에 앞쪽에 레드불 시그널 나오고 지금 또 상방으로 틀었죠. 세력선도 돌파를 하고, 그래서 뭐 아마 이게 단일가 지정 예고도 이미 나오는 상태지만 저는 계속 어쨌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 좀 끼를 계속 부리고 있어서 동양, KM, 톱텍 그리고 스킨앤스킨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정도, 그리고 뭐 트루윈이라는 종목이 네 이렇게 또 갭을 띄우고 세력선 돌파 마감을 했죠. 이 열화상, 그러니까 열화상 관련해서는 사실 i3 시스템 요 종목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갭하락을 하고 생명선까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밖에 뭐 한글과 컴퓨터 뭐 이런 종목들도 열화상 카메라 관련주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는 트루윈 정도 보이네요. 그래서 아무튼 한 30분 정도 빠르게 한다고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어서 이 정도 걸렸는데요. 그래도 영상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향후 중요한 어떤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 어린이 괴질 당장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향후에 또 지켜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기준에 맞는 종목들 잘 선별하셔서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좀 쉬었다가 나머지 월요일부터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들 또 정리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